Yeah!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Yeah!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자, 김세훈 류마지게 작아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훈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서적의 중요 내용을 쏙쏙 뽑아서 쪽쪽쪽 쪽쪽 쪽쪽 집어드리는 아유 19금인데요. 네. 오늘 뽀뽀가 5번이었네요. 네. 쪽쪽쪽 쪽쪽 건강 쪽집게 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0호 전문의사 겸 통합의학 박사 건강요정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너무 그 소개 말투가 말이 좀 기니까 제가 소개를 좀 앞으로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이거 할 때 재밌어서 꼭 그러세요? 하거든요. 예. 뺏으면 안 되겠네요. 항상 생각하고 오는데 이거. 야, 아무튼 뭐 통합의학 박사가 되셨기 때문에 예. 그 기쁨은 계속 좀 이어지시길 바라고요. 아니 그 기쁨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네네. 이 방송을 좀 신뢰감을 가지고 들으시지 1%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제가 의학 박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의학 박사 돼서 막 제가 기뻐서 막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표정은 그러신 것 같은데. 책임 PD님 이것도 이거 날리시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 보니까 원장님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 그 팟캐스트가 원장님의 통합의학 박사가 되시면서 네. 함께 신뢰감, 네. 또 호감 지수 여러 가지가 상승을 많이 했고 네. 저희의 어떤 그 퀄리티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댓글 구걸하는 네네. 댓글 구걸하는 댓글 거지인데 네네. 그래도 의학 박사라는 거. 뭔가 많이 극단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본 내용은 굉장히 퀄리티가 그래도 네. 있고 신뢰성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자, 어쨌거나 그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밀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책을 함께 읽어드리는 그런 코너거든요. 네. 자,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됩니다.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 한 권을 원장님 말씀대로 건강족집게가 콕 집어서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서적을 읽으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 건강서적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더스북에서 출판된 방성혜의 지음 동의보감 디톡스입니다. 원장님 이 책 동의보감 디톡스 어떤 책인가요? 네. 제목부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 제목이 일단 참 좋습니다. 네. 동의보감 디톡스. 그러니까 동의보감 그리고 디톡스가 합쳐졌죠. 네. 동의보감은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그리고 디톡스는 해독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그 한자어와 디톡스 영어가 결합되면서 동서양이 이제 아우러지는 느낌의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융합, 동서양의 융합이 이루어진 제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책 내용도 그런 동서양의 융합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동의보감의 해독법과 그리고 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톡스 방법을 아주 멋지게 접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동의보감 디톡스 제목 자체는 굉장히 네이밍 자체가 일단 굉장히 전 좋다고 느낍니다. 네. 한 번쯤 서점에 있으면 손은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눈이 가는 제목이죠. 네네. 동의보감이라는 단어가 보통 뭐 예전에 라디오 동의보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다른 단어가 좀 붙으면 좀 짝짝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의보감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으면은 일단 뭔가 좀 몸에 좋은 느낌이 들고 격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네네. 삼계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냥 삼계탕보다는 동의보감 삼계탕 이러면 뭔가 몸에 굉장히 보강이 되는 느낌이 들고 약재를 좀 더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죽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자죽보다는 동의보감 자죽. 이런 식으로 동의보감이 붙으면은 굉장히 느낌이 어감이 달라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지만은 선조가요. 조선시대 때 선조가 이제 허준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하냐면 요즘 중국의 의사들을 보면 변변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그 중국 사람들 제일 대륙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않는 네. 대륙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네. 대한민국 국민들. 네. 이때 선조도 중국의 의사들을 보니까 변변치가 않다. 선조가 미리 아셨네요. 진짜. 네. 왜 선조인가 했더니 이게 그래 선조네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패기는 네. 여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 제일 무시할 수 있는 네. 일본 중국 사람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일본 사람도 어디 가도 무시 안 당하는데 예. 한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대한민국 반도의 이 네.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중국의 의사들을 보니까 변변치가 않고 보잘것없는 초록들이니까 허준 그대는 이런 여러 의사를 널리 모아서 좋은 의학책을 이렇게 통합해서 편찬하라 이렇게 네. 명을 내린 거예요. 아. 그게 선조 29년이고요. 1596년입니다. 그래서 선조 29년, 1596년도에 동의보감 편찬이 일단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책 제목이 동의보감 디톡스, 동의보감. 이 책을 왜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이 네.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걸 하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상식? 예.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죠. 네. 아주 얇게, 네. 넓게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아는 척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너무 자세하게 질문하지 말라. 그렇죠. 네, 그 질문이 건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의보감, 동의와 보감이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의라는 것은 중국의 이제 예를 들면요, 중국은 이제 땅이 넓어서 남북으로 나눠서 의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북의학 네네. 또는 남의학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근데 허준 선생님은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이 땅의 한의학을 네. 동쪽의 의학, 아하. 중국은 남북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동쪽의 의학으로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나라의 의학. 중국의 동쪽에 있다 그렇죠. 해서 동의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학, 동쪽의 네. 의학, 동력 동자에 네네. 의학 의자를 써도 동의고요. 그럼 보감은 뭐냐? 보는 한자로 보배로울 보자고요. 네. 감은 거울 감자예요. 네. 그러니까 보배로운 거울이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면 그대로 나타나죠. 네. 명료하게. 그러니까 거울의 성질에 빗대어서 책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증을 올바르게 거울처럼 맑고 그대로 파악하라는 의미예요. 네. 한치의 오차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치료법을 구사하라는 의미로 동쪽의 나라, 동의에 네. 보배로울 보자에 거울 감자, 네. 보배로운 거울, 동쪽 나라의 의학, 보배로운 거울 네. 이렇게 합쳐져서 동의보감입니다. 네. 이게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이죠. 동의보감이요. 네.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 디톡스하고 제목이 같이 붙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이밍이 좋다. 네. 저는 뭐 원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 그냥 동의보감은 좋은 책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예. 이런 책 내용 어떤 제목에 유래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동의보감 디톡스, 동의보감은 다들 저처럼 뭐 어쨌거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네. 디톡스는 요즘에 좀 화두로 떠오르는 개념 같거든요. 예. 디톡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전공한 네. 통합의학, 보안의학, 대체의학 쪽에서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 의학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의학이나 통합의학, 대체의학에서 많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디톡스라는 것은 인체 내에 축적된 독소를 빼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제독요법이에요. 독을 제거하는, 독을 빼내는. 그러니까 디톡스의 의미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몸에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디톡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방지하는 것도 디톡스고요.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이미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게 보통 알고 있는 디톡스의 의미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도 일종의 디톡스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 칼로리 제한을 한 것도 일종의 디톡스고, 네. 다이어트 될 때 이제 지방이 분해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이 분해되는 것 역시 디톡스예요. 지방이라는 것을 독소로 봤을 때 네. 지방이 분해되니까 해독되면서 독소가 빠져나오니까 디톡스죠.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과다 축적된 뱃살이라든지 내장지방, 복부지방 이런 과도한 지방은 다 독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 빼줘야 될 성분은 다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디톡스라는 것은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해독한다.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동의보감 디톡스 이렇게 제목이 이래서 된 책이죠. 네. 뭐 동의보감에서 필요한 부분을 뺀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너무 과도하게 해서 제가 무식한 또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또 괜찮은 해석이네요. 왜 네, 그러세요? 동의보감에서 그래도 군더더기 부분을 빼낸 네. 동의보감을 디톡스하면 아, 핵심 내용이 남으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신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 생각을 또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동의보감을 디톡스했다. 네. 그것도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또 100% 다 그대로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톡스할 것도 있어요 분명. 그래요? 동의보감 내용 중에서. 네. 예. 원장님 천재 같으세요. 천재십니다. 모든 멘트를 다 받아서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다 받긴 해요. 네. 그러니까 자주 던져주십시오. 자, 이 디톡스가 네. 요즘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이어트예요. 예. 네. 디톡스를 하게 되면 일단 불필요한 독소가 빠지니까 네. 살이 빠지죠. 그러니까 디톡스는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데 네. 쉬운 예로 이제 제일 많이 요즘 알려진 게 그 레몬 디톡스법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단식요법도 일종의 디톡스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장 청소, 간 해독, 네네. 이런 거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방성의 한의사 스님도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는 해독법과 현재 디톡스 요법을 접목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은 비만 환자를 치료하고 질환을 치료했어요. 질병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비만 쪽도 치료하면서 이게 확장되면서 고질병, 난치병 가진 분들도 이 해독법, 디톡스로 치료하게 되면서 네.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스24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요. 네. 자, 예스24의 웹진에 실린 인터뷰 기사인데요. 소개해드리죠. 동의보감 전문 한의사 방성혜가 동의보감 디톡스를 펴냈다. 다수의 비만 환자를 치료하면서 디톡스법을 발견한 저자 방성혜는 살이 전혀 빠지지 않던 환자도 동의보감 디톡스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독이 빠지면 다이어트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독이 빠지면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요게요. 그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패하신 분들요. 방법이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 디톡스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정말 안 빠지던 살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독이 빠지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한 사람들은 해독이나 디톡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독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인터뷰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독소가 빠지면은 질병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복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 아토피 이런 고질적인 질환들이 이 해독법, 디톡스를 이용해서 좋아진다는 네.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통 레몬 디톡스 네. 저도 한 하루 정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네. 레몬 원액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레몬 디톡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네. 언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레몬 디톡스. 네. 수분을 다량 섭취하는 건 해독에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그런 점에서 레몬 디톡스가 해독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원활한 배변에 반드시 필요한 섬유소를 섭취할 수 없고 장내 유익균을 살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장내 유익균 요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 상태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자 방성혜 원장님은.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장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된 이 동의보감 디톡스 책에 소개된 디톡스 방법은 일단 섬유소 섭취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결합을 해가지고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쪽으로 디톡스 방법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디톡스도 필요한 것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정신, 마음도 디톡스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저자 방성혜 원장님이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로 가득 찬 주거 환경을 천연 마감재로 바꾸고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 등도 넓은 의미의 디톡스라 할 수 있다. 이 명상이요. 네. 명상도 일종의 디톡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있지만은 이 감정을 디톡스하는 거죠. 네. 네, 쌓여있던 감정을.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정신이나 마음에 있어서도 디톡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독소가 몸에 쌓이는 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책, 바로 이 동의보감 디톡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대인들이 이제 이 독소가 쌓여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독소의 바다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만이나 각종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도 그렇고요. 네. 일종의 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질병을 유발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동의보감 디톡스의 의미가 큰 이유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디톡스, 그러니까 전통 해독요법의 개념에다가 네. 현대적인 디톡스 개념을 결합해서 대중들이 알기 쉽게 참 쉽게 네. 프로세스가 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에 있는 내용을 이 시대 현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고전의 내용을 현재에도 살아 숨쉬게 만든 게 이 네. 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의보감 내용을 숨을 불어 넣어준 거죠. 이 부분에서 이 책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발굴한 거예요, 일종의. 그렇네요. 예, 동의보감의 디톡스 내용을 네. 현대로 살려내서 발굴한 건데, 이 저자 방성희 원장님이 네. 영문학 전공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의학 역사, 의사학이라 그러는데, 의학 역사를 공부하는 의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수준 높은 고증 발굴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동의보감은 한자로 쓰여 있지 않을까요? 그 동의보감은 네.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네. 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고증을 더욱 정밀하게 잘 해내겠죠. 아무래도 의사학을 그렇군요. 전공한 사람이.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런 인문학적 개념이 일반 한의사보다는 좀 소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의학적인 거에 좀 많이 좀 너무 몰두해오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네네. 저 영문학 이런 분야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네. 좀 이따 이제 양력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은 글을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을 거의 4, 5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흑역사를 또 스스로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이 방성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영문학 전공이시라 그런지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인문학적 소양이 높고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책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예, 다작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쨌든 동의보감 내용 중에서 상당수의 부분이 디톡스 내용인데 그것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디톡스라는 용어가 동의보감에는 안 써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어떻게 디톡스를 연결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네.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연해독법이에요. 동의보감이라는 게 내 몸을 자연해독하는 자연정화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 동의보감인데 네네. 현대에 있어서도 이 동의보감의 자연해독법이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느냐? 현대인들은 오히려 옛날 사람들보다 독소가 더 쌓이니까요. 네. 예, 몸 안에 더 독소가 더 축적돼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의 병과 증상이 동의보감의 디톡스 방법대로 그대로 치료에 적용하면요. 네. 살도 빠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담긴 디톡스 내용 방법 그대로 환자들에게 적용이 지금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도 내려가고 아토피도 없어지고 건선도 낫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좋아지고 루푸스도 낫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 그 식단 관리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메일로도 매일 식단을 받고 그게 일종의 디톡스거든요. 그렇군요. 음식,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식사 일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디톡스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원리도 디톡스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포 수준에서 항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디톡스가 되기 때문에 네. 일종의 디톡스 과정으로 결과로 항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피 검사 수치가 좋아진 이유가
그런 개념이에요. 이미 네. 원장님은 디톡스라는 개념을 실천하고 계시군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이 방성의 원장님의 동의보감 디톡스 딱 제목 봤을 때부터 네네. 아, 그렇지. 동의보감 내용이 진짜 다 디톡스인데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저는 디톡스, 동의보감의 디톡스 내용을 환자분들한테 접목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알린 작업까지 할 생각은 못했죠. 네. 근데 이 방성의 원장님이 이거를 해내셨어요. 동의보감의 해독 방법들을 네. 현재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의 글자들을 그대로 숨쉬게 살려내신 건데, 네. 이 방성의 원장님의 디톡스 환자 사례가 나오거든요. 네. 이 예스24 웹진에 또 소개된 인터뷰 내용 네. 잠깐 읽어주시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한 변비가 있었고 동시에 안면 홍조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얼음장처럼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었죠. 머리는 서늘하고 손발은 따뜻해야 하는데 이분은 정반대로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발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해독을 시작했죠. 물론 이분은 건강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뱃살을 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진찰 결과 어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군요. 동의보감 처방 중에서 대변을 소통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해독 기간 동안 처방했습니다. 대변으로 어혈을 풀어주면서 얼굴은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불균형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했죠. 그 결과 뱃살도 빠지면서 안면 홍조도 좋아졌어요. 동의보감 맞춤 처방과 해독법이 합쳐지자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전형적인 디톡스의 어떤 치료 사례죠. 네, 대변을 잘 못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거고요. 어혈이라고 하는 안 좋은 성분이 몸 안에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대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안면 홍조, 얼굴은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거를 조절하는 치료까지 동시에 해주니까 네. 디톡스가 되면서 뱃살이 빠지고 안면 홍조도 동시에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의 치료 방식과 디톡스 방법이 합쳐지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학적으로 살이 안 빠진다. 온갖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동의보감 디톡스 방법대로 하면은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임상을 하면서 그 동의보감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환자들이 낫는 결과로 구현이 되면은 네. 짜릿하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그 동의보감 디톡스 이 책에는 디톡스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열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이 책이 참 좋은 게 네. 그 디톡스 방법들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네. 책만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독소에 대해서 일단 이 책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해독, 디톡스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주 자상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권 소장할 만한 책으로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디톡스를 이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아하. 읽어보시기 바라고 소장하시길 저도 이제 권하고, 네. 그리고 좋은 게 생활 속에 간단한 디톡스 방법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디톡스 해독차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러 종류별로 소개되는데 읽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걸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의 주요 해독법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고, 네네. 거기에 현대의 대체학적 디톡스 방법까지 곁들여져서 아울러지는 책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쉽게 쓰여졌고요. 정확하게 쓰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이 책 동의보감 디톡스는 동의보감식 자연해독법을 현대적인 디톡스와 접목하는 네. 방법을 소개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책 선정 기준에서 일단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네네. 저자. 예,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 네. 제가 책 선정하는 기준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의사지만은 네. 한의사 중에서 제가 팬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 제가 팬으로 생각하는, 제가 네. 팬인, 제가 좋아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네네. 제가 이분 팬입니다. 사실 뵌 적은 없는데 아하. 이분의 책들을 보고 연구 활동들 보면서 네. 이분 팬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한의사 방성의 박사님 네. 한번 알아보죠. 자, 한의사에게 존경받고 한의사를 팬으로 둔 한의사. 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예.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한의사이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이면서 의학 박사인 저에게 네네.
제가 팬이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좀 느낌이 그러니까요. 다르시죠? 전 예. 뵌 적은 없지만 예. 갑자기 굉장히 존경스러운 어떤 생각이 들고 양력이 있습니다. 어떤 양력인지 한번 양력을 읽어보죠. 예. 원장님은 A4에 아주 길게 써오셨는데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자 방성해 15년간 동의보감을 연구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치료에 접목하고 있는 동의보감 전문 한의사이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다시 한의대 입시에 도전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 늦은 나이에 경희대 한의학과에 입학했다. 이분이 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자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네네. 원래 한의사 하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한의대를 들어간 분이 아니고 네. 서울대 영문과를 일단 입학하셔서 졸업하신 다음에 네. 결혼하시고 대기업을 이제 다니셨어요. 네. 국내 유수의 어떤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28살에 수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에 이제 입학해서 예. 뒤늦게 한의사가 된 분인데 더 놀라운 점은 이분이 이제 아이가 둘인데 둘째 임신 당시에 네. 병원 입원 상태에서 수능을 공부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의대를 입학한 거예요. 네. 지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화를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 나오는데 네.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직원들이 와 아주 놀랐다 그래요. 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둘째 임신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보고 아, 합격을 해가지고 네네. 아주 보통 분은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천재과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인문학적 네. 소양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저 같은 그냥 처음부터 한의대를 들어간 이과생들, 네네네. 이과 타입들, 예. 수학만 좋아하는 타입들. 예. 제가 원래 수학만 좀 좋아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문학 쪽보다는 수학만 좀 좋아했었는데 이분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영문과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전에도 보면은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수능 보고 한의대를 들어간 건데 한의대에는 근데 이런 늦가기 신입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제가 19살에 그 입학했을 때 네네. 50세인 분이 저랑 같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분도 있어요. 동기가 동기가 50세셨어요? 50세이시면 30살 차이가 나네요. 네, 어떻게 명칭은 뭐라고 하셨나요? 형님이죠. 형님이? 네, 형님. 50세, 45세, 40세, 39세, 35세 각 나이별로 네. 골고루 포진되어 있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도. 제가 19살이지만은 네. 50세랑 같이 공부하거든요. 아. 한의대는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네, 들어오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사라 그래요. 나사. 어. 나이 든 사람들. 그래서 한의대는 나사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 거죠. 종족. 그렇군요. 네,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한의대 입학생 중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 나와서 다른 사회생활 하다가 한의대 오신 분들인데 보면은 이 방송의 원장님처럼 대기업 네. 또는 대기업 간부 출신이거나 의사, 약사, 기자, 뭐 교수, 카이스트 연구원, 학원 강사, 은행원 뭐 다양합니다. 네. 출신이. 대표적인 예로 나사의 대표적인 예로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 계시죠. 그렇죠. 예, 나사로 입학해서 네. 이분 하버드 철학 박사인데 그러니까요. 네, 다들 아시죠? 김용호 교수님은. 네네. 이분이 원광대 한의대 입학해서 한의사가 되셨는데 지금 이분이 한의사로 진료는 안 하시고 네. 그 노자 철학에 대한 그 연구와 강의만 하고 계시긴 합니다. 네네. 물론 그래도 한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네. 김용욱 선생님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네. 그런 걸까요? 한의학의 매력이 네. 그런 게 한의학의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뛰어들 만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돈 벌려고 한의사 돼서 돈 쉽게 벌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즘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한의사들이 뭐 돈을 막 쉽게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의학에 대해서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네. 한의학이 그만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나이 든 사람들 네. 한의대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늦깎이 한의사, 그러니까 힘들게 한의사가 된 거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의사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의원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네. 바로 그냥 쉽게 한의대에 들어와서 쉽게 한의사가 된 분들보다 더 한의원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절실하니까. 아. 그리고 한의사가 되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네. 더 절실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환자분 진료에도 연결되니까 그런 분들이 한의원을 대부분 잘합니다. 네. 예. 뭐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다고 네. 느끼실 예, 수밖에 예. 없겠네요. 자, 한의사 방성의 이분도 박사님이신데요. 네. 양력이 또 있어요. 보니까 경희대 한의학과 입학 후에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동의보감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아, 이미 이때부터 동의보감이 꽂히셨군요. 그렇죠. 네네. 그 학생 때 경희대 한의대 학생 때 전국에서 이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네. 동의보감 경시대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금상을 이미 수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이미 꽂혀 있었던 거죠. 네. 학생 때부터. 이게 대상 수상자 500만 원이고요. 금상은 300만 원. 네네. 그러니까 방송의 원장님 아마 300만 원 상금을 받으셨겠네요. 은상 200만 원, 동상 5명에게는 100만 원씩 오. 상금이 돌아가는 한의대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동의보감 경시대회예요. 한의대생들만 참가하는 이 경시대회 참가 인원은 150명으로 엄선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 과거 시험처럼 네. 남자는 갓을 쓰고요.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분들은 쪽두리를 메고 예. 이렇게 가마를 타고 뭔가 시험의 의미도 있지만 뭔가 행사 같은 느낌도 확실히 예. 드네요. 여자분들도 한복 입고 이렇게 쪽을 쥐고 네네. 이렇게 입장해야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재미없죠? 이거요? 뻥인데. 뻥이에요? 아, 참, 원장님 정말. 동의보감 경시대회니까 네. 이렇게 뭐 갓 쓰고 두루마기 도포 여자분들은 쪽지고 이렇게 시험 볼 것 같지만 대장금처럼 하고 시험 볼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안 그런가요? 아, 참, 원장님 정말. 방송의 원장님은 이때부터 동의보감 굉장히 열심히 파신 거죠. 두루마기 입고 한복 저 믿었어요. 네, 믿으셨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더니. 재밌는 농담을 한 거였는데 여자는 대장금처럼 입어야 되고 남자는 허준 정광열 씨처럼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네. 그렇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는. 네. 제가 너무 순진한가 봐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농담을 다큐로 받으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네. 참 멀었습니다, 원장님. 양력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원장님이 이기실 것 같은데요. 네. 한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수년간 다수의 비만 환자에게 효과를 본 디톡스법에 대해 알게 됐고 여기에 동의보감의 색깔을 입혀 수백 명의 환자들의 비만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서 해방시켰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살이 빠지지 않던 환자도 디톡스의 동의보감의 처방이 합쳐지자 원하는 만큼 체중을 줄일 수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온갖 병증도 해결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살이 절대 안 빠지던 분을 이 동의보감 디톡스 방법으로 치료를 하니까 살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나 안 빠지던 분이 동의보감의 방법과 현대의 디톡스 방법, 동의보감의 자연해독과 현대의 디톡스를 합쳐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소가 빠지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뭐 동의보감이 현대에 살아난 그 어떤 효과를 톡톡히 누리시는 그렇죠. 그런 분 같은데. 근데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예, 병이 낫는다는 거죠. 디톡스를 통해서. 네네. 예. 양력을 좀 더 이어가 보면요. MBC 한의학 드라마 마이 유명한 드라마였죠. 마이의 자문을 맡으셨네요. MBC 다큐 스페셜 우리가 몰랐던 허준 이야기 외에 다수의 방송 프로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 그 마이 드라마 자문을 하셨고 원작 소설을 쓰셨어요. 그 조선의 외과 의사가 있는데 백광현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백광현의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 그래서 전공이 의사학이잖아요. 의학 역사. 그러니까 의학 역사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의사학 쪽으로 역사적 인물들 연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백광현에 대한 책도 있거든요. 심혈을 기울이신 책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방성의 박사님이 쓰신 백광현에 대한 책도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이 저자 방성의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 책의 전체 컨셉을
한번 체크하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양력이 이만큼 뭐 동의보감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 수 네.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인은 독소의 바다에 빠져 있다. 의학이 발전하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건강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다.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해독이다. 독이 빠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독이 빠지면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네, 현대인들에게 이제 해독이 중요한 이유, 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해독이 중요한 이유, 병이 낫기 위해서 해독이 중요한 이유, 네. 저자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방성의 박사님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오죠. 네. 방성의 원장은 동의보감이 바로 해독의 결정체이며 동의보감에 수록된 자연의 이치대로 섭생을 바꾸면 우리 몸은 저절로 정화된다고 말한다. 동의보감 디톡스는 방성의 원장이 15년간 연구한 동의보감의 해독의 원리를 고스란히 녹여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가 건강하고 가벼운 몸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활기 넘치는 삶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네, 해독을 통해서 이제 몸이 정화가 되니까 네. 다이어트로 살도 빠지고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독요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연 해독의 결정체거든요. 그리고 이 방성희 박사님이 이 책 한 권만 쓰신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책 한 권을 지금 4, 5년째 쓰고 있는데 이분은 책 집필 속도가 엄청나요. 천재과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저술을 하셨는데 저와는 좀 정반대죠. 이분 쓰신 책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 대단하네요. 엄마가 읽는 동의보감, 마흔에 읽는 동의보감,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백광현현, 용포 속의 비밀 미치도록 가렵도다 등이 있습니다. 예. 더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굉장히 다작. 네. 이분 집필 에너지가 보통뿐이 아니고 대단하시네요. 아마 그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책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동의보감 시리즈 3부작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흔에 있는 동의보감, 엄마가 있는 동의보감, 그리고 이 책 동의보감 디톡스, 오늘 네네. 소개해드린 동의보감 디톡스가 3부작, 연작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전 이 네네. 책은 그 MBC 드라마 마이의 원작이고요. 그 드라마 의학자문 자문하셨고 이 부분을 그 블로그에다 적으신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 방송희 원장님 블로그 2012년 12월 8일자 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존 인물 백광현의 실제 행적을 발굴해서 마이 작가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그의 실제 삶에서 감동받은 바가 컸기에 그 내용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백광현전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행정에서 받은 감동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마이를 통해서 백광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백광현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예.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이라는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건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 책도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이분이 영문학과 출신이라서 네. 그 책을 쉽게 쓰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보다 보니까 그래요? 이분 블로그에 이 동의보감 디톡스를 출판사가 계약하는 날 올리신 글이 있는데 네. 2013년도 12월 8일 방송희 원장님 블로그에 글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이제 고행의 길이 시작이네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는 책 쓰는 팔자인가 봐요.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일 테니 하늘이 저에게 이런 재주를 주신 것을 무척 감사해야겠죠? 실은 저는 지식을 나누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것이 말을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건 가네요. 그래서 한때는 선생님이 되려고도 했으니까요. 뭐 지금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선생님은 선생님이겠죠. 아무튼 또 몇 달은 이놈의 책 쓰느라고 골몰해야 할 듯. 주제는 뭐냐고요? 출간하기 전까지는 비밀입니다. 동의보감 시리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글에서 본인이 책 쓰는 팔자인가 보다라고 네. 독백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경희대 한의학과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한의사로 진료도 하시면서 오. 책을 쓰는 거예요. 진짜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제 책
들어가 보는데요. 네네. 표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네. 한번 본문 들어갈까요? 자, 그 어떤 책보다 저희가 거하게 네. 이 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팬이라서 네네네. 좀 자세하게 저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팬이기 때문에 방송의 원장님의. 네네. 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1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부가 이어집니다.